안녕하세요. 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강학주입니다. 오늘은 가사분담 어떻게 할 건가, 집안일을 어떻게 나눠서 할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못 도와주느냐? 저희 시대만 해도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집안일 하고 아이 키우는 일은 여자 일이라고 나뉘어져 있었지만 요즘은 맞벌이 하잖아요. 돈도 같이 버니까 여성들이 상당히 불만이 커졌죠. 그래서 부부싸움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가사분담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집안일을 아무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소도 안 해요. 막 먼지가 막 풀풀 날아다니고 설거지도 안 하는 거죠. 예. 상상이 되시나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그 누군가는 그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일을 꼭 누군가가 여성이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다 하셨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다 하고요. 예. 시집 가서도 딸이 돕고 며느리가 하고 남자는 쏙 빠져 있는 거죠. 왜 여자만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어떤 이유로도 아마 설명이 잘 안 될걸요. 50대 50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남성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도와준다 그러면 여성들 화내요. 왜 도와주는 일이냐?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기꺼이 한다는 정신으로. 또 한 가지 남성분들이 특히 결혼 안 한 자녀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밥은 전기밥솥이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는요, 진공청소기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할 게 뭐 있느냐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밥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밥. 오늘 저녁에 뭘 해 먹지? 근데 집안일에 밥만 있습니까? 생각보다 집안일이 대단히 전문적이고 손이 무척 많이 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별로 표시가 잘 안 나고요. 안 하면 금방 표시가 나죠. 그런 일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사분담 어떻게 할 건가?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사 분담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 일, 여자 일로 나누지를 말고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질이나 적성이나 취향이 조금 다르잖아요. 남자라고 하더라도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자지만 정말 다림질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분담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가사 분담표를 만들었다고 해서 갈등이나 불화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벌칙까지도 부부가 합의한다면 부부싸움을 대폭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집안일의 기준을 조금 낮춰 보세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모델하우스가 아니죠. 우리 집은요, 우리 집에서 사는 그 가족들이 행복해야 돼요. 즐겁게 웃으면서 살 수 있어야죠. 그 청소, 집안일 때문에 매일 싸우고 그게 큰 싸움이 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진공청소기로 쓸고 닦고가 안 되면 실내에서도 슬리퍼 신을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그때그때 설거지하면 좋겠지만 정말 어떤 일로 여의치 않을 때는 한 끼나 한 2끼 정도 쌓아놨다고 한다고 무슨 큰일이 생겨나요. 적당히 막 너무 칼처럼 막 그냥 탁 정리정돈이 아니라 좀 대충 어질러 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돈의 힘을 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전업주부인 경우 아침 차려놓고 돌아서면 점심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 특히 아이들 방학 때라도 되면 그랬을 때 한 끼 정도는 나가서 칼국수나 만두로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매일매일이 아니면 아주 가끔 외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정말 맞벌이여서 뭐 빨래하고 그때그때 다림질하는 게 참 여의치 않으면 뭐 와이셔츠 한 4일 5일 좀 몰아놨다가 그거 정도는 세탁소에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적절히 돈의 힘을 빌려서 좀 편리한 가전제품으로 그런 도구를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집안일로 부부만 싸우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도 집안일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 대여섯 살, 17살? 자기 뭐 신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벗어났던 신발. 먹었던 밥그릇, 우유잔, 싱크대 다시 갖다 놓는 거. 그죠? 화장지 떨어지면 화장지 다시 채우는 거. 뭐 샤워하고 나서 젖은 슬리퍼 이렇게 좀 세워 놓는 거. 최소한 초등학생 되면요. 자기 방 정도 뭐 청소할 수 있잖아요. 자고 나서 이불 개는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키시라는 겁니다. 생색 못 내게, 심부름값 요금 못 하게요. 그건 당연히 해달 의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아내 되시는 분, 여성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 우리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못 도와주느냐? 예. 제일 큰 이유는요. 그런 집안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런 아주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뭐 집안일 거들고 같이 분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 그러면 더더욱 그런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런 생각에다가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그럼 서툴죠. 모처럼 마음을 내서 도와줬는데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가죠. 도와주고 자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 안 들어오면 다시는 또 안 하는 거죠.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러는 해놓은 설거지가 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는 좀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필요도 있죠. 아이고 그러니 그냥 알르니 좀 내가 해버리지. 그러면 더더욱 남자들은 안 합니다. 요구조차 안 하는데요.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기대고요. 그 남자들의 어머니, 시어머니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이 도와주는 건 나쁘지 않은데 자기 아들 앞치마 두르고 그저 뭐 애 젖먹이고 그런 건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꼴 보기 싫거든요. 가끔 친구나 동료들도 그런 걸 좋게 보나요? 사회적인 시선 역시 그런 남자를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남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위치에 가는 사람을 성공적인 남자로 보고, 그러니까 집안일을 아내와 사이좋게 다정하게 나누고 아이 키우고 놀아주고 그런 남성을 아직은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남자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까지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우리 한국의 남편들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못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전보다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강학중이었습니다. 협의이혼하고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면적 교섭권은 양육비는 그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혼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